네, 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는 당일 단타 할 때 이렇게만 하면 매일 무조건 수익 납니다. 여러분들께서 단타를 하실 때 놓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몇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디테일인데 오늘은 그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부터 여러분들께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방법, 그 매매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 여러분들께 매매 방법뿐만 아니라 2023년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시장주도 미래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시청자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들이 정해져 있는데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등이 있겠죠. 해당 산업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 내용에 따른 투자 포인트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리포트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 안에 제가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당일 단타, 매일 수익을 내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총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단타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에서만 매매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전 예시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매매했던 구간, 즉 내가 알고 있는 구간을 벗어난다고 하면은 손절이 필요하다는 뜻이겠고요.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추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추가 매수를 안 할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이 단타 매매를 시작조차 하시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근거가 거래대금입니다.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을 어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지표를 어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저항선을 근거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매매 방법은 거래대금을 근거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매매할 때 다른 근거를 예시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모르는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마라. 우리가 원래 준비했던 종목군들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매매 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잠깐 개인 업무를 보다가 해당 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지 않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잠깐의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의 종목을 놓쳤을 때 다른 종목군들이 내가 원하는 구간, 확률 높은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확률 높은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 구간이 아니라면은 매매를 쉬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방법은 상한가 종목에서 매매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내가 이 상한가 종목에서 소액으로 매매를 연습을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있죠. 추가 매수 절대 안 하기, 그리고 거래대금을 근거로 매매하기, 세 번째 확률 높은 구간에서 매매하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익숙해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매매법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매매를 포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필수 체크를 넘어가서 이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론 이야기. 최근에 구제역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죠. 그래서 구제역 이슈로 인해서 대성 매생물을 필두로 체시스라던가 몇몇 종목군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해당 종목에 대한 시세가 나올 때 이 이슈를 정말 아무도 모르게 구제역이 딱 터지자마자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요. 그 구제역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 소의 주인들이 고민을 누군가에게 말을 한 다음에 관할로 전달이 됩니다. 그 관할은 다시 기자들에게 말을 해서 기사가 작성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겠죠. 즉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기사 작성 이후에 주가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의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정부의 이슈 혹은 어떠한 종목의 개인 이슈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 충분한 매집이 된 이후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에 대한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세력들이 주포들이 이미 물량 매집을 끝난 다음에 주가를 올리는 종목군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인 예시로 대성미생물 이 구지역에 대한 걸 볼게요. 이 구지역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상한가가 2번 이상 시세가 나오고 시세를 낸 종목이 쭉 빠지면서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해당 종목의 분봉을 보면은 상한가 갈 때 거래대금이 얼마 나왔어요? 해봤자 200억, 300억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종목이 300억을 써서 주가를 올렸다면은 그 전에 주포들이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에서 물량을 전부 다 넘길 수 있었을까요? 넘길 수가 없다는 거겠죠. 즉 주가를 올려서 이 구간에서 주가를 올리면서 이런 거래대금이 터지는 구간에서 물량을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은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딱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시가와 종가는 세력이 정한다. 종목들 보면은 시가 갭이 뜨는 경우가 있죠. 이 시가를 세력들이 정합니다. 강제적으로 밀어 올리고요. 종가,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군들 혹은 과도하게 빠진 종목군들이 장 막판에 주가가 빠지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포들이 세력이 종가와 시가를 정한다라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상승 후 하락하던 종목군들이 재반등을 하는 경우 방금 보여드렸던 패턴이죠.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이 하락하다가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재반등하는 종목군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올리는 판매 전략 중에 하나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종목군들은 세력이 못 팔았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고요. 이미 주가를 올린 후에 매도가 끝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세력이 탄 종목입니다. 즉 이런 종목군들,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더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물론 주가가 막 300%, 200%, 100% 높게 올라갔던 종목이 10%, 30% 빠지는 거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30% 올라간 종목이 30%가 빠졌다. 해당 종목은 주포가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이 종목은 아직 주포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야겠다라고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추가 매수하다 보면은 물량은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나고요. 주가의 상승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애초에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는 건 뭐예요? 주포가 종가를 상한가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종가는 세력이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그 다음에 대한 움직임으로 주포가 물량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건지 혹은 갭을 띄운 다음에
주가를 밑으로 흘려내릴 건지 이 두 가지만 구분하면은 우리가 확률 높은 구간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대표적인 예시로 주가를 갭을 띄운 다음에 빠뜨리던 종목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종목을 고점까지만 올린 다음에 빼뜨리는 경우도 있고 해당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초반에 잠깐 가는 척 하더니 빼서 몇 번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종목군들은 지금 최근에 나왔던 5월 셋째 주와 5월 넷째 주에 나왔던 상한가 종목군들입니다. 해당 종목군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도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죠. 5월 23일 기준에서 갭이 뜨게 됩니다. 갭이 떴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돼요? 해당 구간을 깨지 않고 횡보와 상승을 반복시키면서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결국 두 번째 상한가까지 연결이 되죠. 즉 상한가 이후에 갭이 떴던 종목군들이 거래대금 없이 계속 빠지면은 관심 종목에서 지워야겠지만 틈틈이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강제적으로 밀어 올리는 건 뭐다? 저가를 깨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반도체 5월 19일 날 상한가를 갔고요. 5월 22일 날 초반부터 갭이 떴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낙폭이 나오다가 어느 구간부터는 낙폭이 나오지 않고요. 눈에 띄는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고점까지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 내에서 이런 패턴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SNU 어때요? 상한가 갔던 종목이 갭을 띄웠죠. 관심 있게 봅니다. 주가가 빠지다가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추가적인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죠. 이런 종목군들 우리는 SNU가 아니네요. 삼화전기네요. 제가 글을 잘못 적었습니다. 삼화전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종목이 끝났을까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00억에 가까운 거래대금을 밀어 올리면서 주가를 올리거나 혹은 움직임이 한 번 더 강하게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당 종목군들 사마전기에 대한 움직임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구간이 해당 구간이죠. 해당 구간이 지금 구간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와주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짧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대원화성 상한가 이후에 갭이 떴는데 어떻게 됐나요? 밀리던 종목이 특정 가격에서 안 빠지고 거래대금이 들어옵니다. 어때요? 고점까지는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짧아 보이지만 요 구간이 몇 프로예요? 짧아 보이지만 8%가 넘는 구간입니다. 시세가 아주 강하게 나오죠. 또 다른 종목 SJM이라는 종목입니다. 상한가 갔던 종목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가더니 안 빠집니다.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시도가 나오지 않고 한 번에 올린 케이스인데 이와 같은 종목군들처럼 상한가 같던 종목군들 중에서 주가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래대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올해 2023년 1년 동안 나왔던 종목군들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당장 이번 5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나왔던 심지어 이 넷째 주는 꽉 찬 넷째 주도 아니죠. 7거래일, 8거래일 동안 나왔던 상한가 종목군들 중에서 증거금 100% 이런 종목군들 다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군들을 대표적으로 몇 종목만 꼽아온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더 많고요. 하루에 한 종목 이상 혹은 두 종목까지 나오고 세 종목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한 단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해당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규칙, 이 매매 패턴을 단 하나라도 못 지키겠다 싶으신 분들은 연습 이후에 내가 해당 종목에 대한 패턴을 어겼다.
나는 절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매매를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해당 매매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에서 조금씩 금액을 키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단타 매매법, 특히나 당일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이거 100%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되시고요. 당연히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설치하면은 이것저것 적어되는 거 아니냐?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전화번호판 적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설치 후에 이용하시기만 누르시면 되시고요. 이거 그리고 설치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은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있는 란이 있습니다. 해당 공지사항 클릭하시면은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연구소장이 가능한 파일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올라가는 장전급등 뉴스 이 장전급등 뉴스에는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의 강한 이슈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까지 여러분들께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러한 급등주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급등주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용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